깊은 산골 마을, 작은 초가집에 콩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콩쥐의 눈망울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고 마음씨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콩쥐는 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새어머니는 마음씨가 너무너무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동이 트기도 전에 콩쥐를 깨워 물을 길어오게 하고 밥을 짓게 하고 빨래와 청소를 시켰지요. 콩쥐가 잠시라도 쉬려고 하면 언성을 높이며 다그쳤어요. 꿈을 대지 말고 어서 일해. 새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있었는데 얼굴도 못생긴 데다 성격까지 비뚤어져 있었어요. 팥쥐는 툭하면 콩쥐를 괴롭혔답니다. 콩쥐가 빨래를 하면 슬쩍 다가와 깨끗한 옷을 진흙탕에 던져버리고 콩쥐가 밥을 먹으려 하면 그릇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내 밥 차려줘. 발 씻겨줘. 손이 시리단 말이야. 이렇게 콩쥐의 힘겨운 날들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아침 새어머니가 콩쥐와 팥쥐를 마당으로 불러 세웠어요. 새어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보더니 저 고개 넘어 밭들을 메고 오너라. 그런데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돌과 자갈이 가득한 밭을, 팥쥐에게 부드러운 모래밭이었어요. 더욱 가혹한 것은 콩쥐에게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나무 호미를, 팥쥐에게는 튼튼한 쇠호미를 쥐어 주었다는 거예요. 콩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갈밭에 도착했어요. 땡볕 아래서 나무 호미로 돌투성이 밭을 파헤쳤지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큰 돌뿌리에 걸린 호미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나버렸답니다. 콩쥐는 부러진 호미를 들고 망연자실했어요. 아직 밭의 절반도 메지 못했는데 이제 어쩐단 말인가요? 새어머니의 험악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콩쥐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드니 검은 소 한 마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울지 마. 콩쥐야, 내가 도와줄게. 검은 소는 힘찬 발걸음으로 밭을 이리저리 오가며 순식간에 땅을 다 맸어요. 저녁때가 되어 밭에 나온 새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험한 자갈밭을 어떻게 다 매냈단 말인가? 새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트집 잡을 구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일 끝났으면 동생이나 도와주지. 빈둥대고 있어.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친척 집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어머니와 팥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치장을 시작했답니다. 고운 비단옷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빛나는 비녀를 꽂았어요. 두 사람은 거울 앞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며 자신들의 모습에 흐뭇해했지요. 콩쥐도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잔치에 가려고 그러니? 마당에 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벼 10섬 다 찧어놓고 배 10피를 다 짜놓거든 그때 오너라.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일거리를 잔뜩 떠넘기고는 팥쥐만 데리고 잔칫집으로 떠나버렸어요. 콩쥐는 한숨을 쉬며 우물가로 향했어요.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지고 여러 번 오가며 열심히 물을 길어다 독에 부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부어도 독이 차지 않는 거예요. 콩쥐가 자세히 살펴보니 독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물이 부은 족족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답니다. 콩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끝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벼를 찢고 배를 짜는 일도 남아 있었지요. 콩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걸 언제 다 하지? 잔치에는 가지도 못하겠네. 콩쥐는 독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콩쥐의 젖은 뺨을 스쳤답니다. 마을에서는 잔치 준비하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콩쥐가 독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폴짝폴짝 두꺼비가 다가왔어요. 두꺼비는 콩쥐를 올려다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콩쥐야,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두꺼비는 널쩍한 등으로 독 밑바닥에 구멍을 꼭 틀어막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이 독 안에 그대로 고이기 시작했답니다. 콩쥐는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 부었고 드디어 독에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찼어요. 두꺼비님 정말 고마워요. 콩쥐는 이번에는 별을 찍기 시작했어요. 쿵덕쿵덕, 쿵덕쿵덕. 절굿공이를 힘껏 내리쳤지만 산처럼 쌓여있는 벼섬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어요. 해는 점점 기울어 가는데 벼는 아직도 태산 같았답니다. 콩쥐는 또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후드득 후드득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참새떼가 마당으로 날아들고 있었어요. 참새들은 콩쥐 주위에 내려앉았답니다. 콩쥐야, 슬퍼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참새들은 부리로 벼 이삭을 쪼아댔어요. 짹짹짹 쪼아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요. 순식간에 벼 20마리 깨끗하게 다 찧어졌답니다. 참새들아 정말 고마워. 이제 콩쥐는 배틀 앞에 앉아 열심히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배를 다 짜려면 밤이 깊도록 걸릴 것 같았어요. 콩쥐는 조바심이 났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답니다. 그때 아름다운 선녀가 구름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선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콩쥐에게 다가왔답니다. 콩쥐야, 배는 내가 마저 짜놓을 테니 이 옷으로 갈아입고 어서 잔치에 가거라. 선녀는 고운 비단옷과 반짝이는 꽃신 한 켤레를 콩쥐에게 건넸어요. 콩쥐가 옷을 갈아입고 꽃신을 신자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정말 선녀와도 같았어요. 콩쥐는 고운 비단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사뿐사뿐 집을 나섰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마을 어귀에서는 잔치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답니다. 콩쥐의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마을로 가는 길목에는 냇물이 졸졸 흐르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콩쥐가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였답니다.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어요. 비켜라! 원님 야리께서 지나가신다. 깜짝 놀란 콩쥐는 황급히 몸을 피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답니다. 반짝이던 꽃신 한 짝이 발에서 벗겨지더니 퐁당하고 냇물에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꽃신을 주워 올릴 틈도 없었어요. 콩쥐는 한쪽 발에만 신을 신은 채 황급히 잔칫집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원님은 말 위에서 우연히 다리를 건너던 콩쥐를 보게 되었어요. 석양빛을 받은 콩쥐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셨답니다. 원님은 넋을 잃은 듯 멀어져 가는 콩쥐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어요. 정신을 차린 원님은 시냇물에 떠 있는 작은 꽃신을 발견했어요. 저 신의 주인을 당장 찾아오도록 하라. 포졸들은 서둘러 꽃신을 건져 올려들고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한편 잔칫집에 도착한 콩쥐를 보고 새어머니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다그쳤어요. 독의 물은 제대로 채웠는지, 벼는 언제 다 찍었는지, 배는 어떻게 했는지, 그 비단옷은 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새어머니는 곱게 차려입은 콩쥐가 눈에 거슬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콩쥐의 아름다움에 눈길을 줄까 콩쥐의 비단옷을 빼앗은 후 부엌 구석으로 내쫓았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꽃신의 주인을 찾으러 왔소.
원님의 포졸들이 반짝이는 꽃신 한 짝을 들고 잔칫집 마당으로 들어섰답니다. 원님께서 이 신발의 주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거라는 소문이 퍼지자 잔칫집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처녀들이 서로 먼저 신어보겠다며 앞다투어 몰려들었답니다. 그건 제 신발이에요. 아니에요, 제 거라니까요. 처녀들은 저마다 자기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처녀 저 처녀 모두 신어봤지만 꽃신은 누구의 발에도 맞지 않았답니다. 어떤 이는 발이 너무 작아서 또 어떤 이는 발이 너무 널쩍해서 꽃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팥쥐가 사람들을 힘껏 밀치며 버선발로 달려나왔어요. 저리 비켜. 그건 내 신발이야. 팥쥐는 꽃신을 낚아채 발에 밀어 넣으려 했어요. 낑낑대며 힘을 주었지만 발이 너무 커서 뒤꿈치가 툭 튀어나왔답니다. 새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억지로 꽃신을 신기려 했어요. 우리 딸 신발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팥쥐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지요. 꽃신은 대굴대굴 마당 바닥을 굴러갔답니다. 바로 그때 포졸 하나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콩쥐를 발견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콩쥐의 기품 있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답니다. 저기 계신 아가씨도 한번 신어보시겠소? 새어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마구 저었어요. 아이고, 저 애는 발이 안 맞아요. 하지만 하인은 새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콩쥐에게 다가갔어요. 팥쥐가 가로막으려 했지만 하인은 단호하게 두 사람을 물리쳤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콩쥐에게 꽃신을 내밀었어요. 콩쥐가 조심스럽게 꽃신을 신자 신발은 마치 처음부터 콩쥐의 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꼭 맞았어요. 콩쥐는 품속에서 다른 한 짝을 조용히 꺼내 보였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입이 떡 벌어진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은 배가 아파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바로 당신이었군요. 원님은 징검다리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아가씨를 드디어 찾은 것이에요. 콩쥐의 맑은 눈망울과 고운 마음씨에 원님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마침내 콩쥐는 고운 비단 치마저고리를 입고 연지 찢고 곤지 찢고 원님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콩쥐는 원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편 새어머니와 팥쥐는 못된 짓을 많이 한 죄로 원님이 큰 벌을 내렸어요. 하지만 착한 콩쥐가 원님께 간곡히 용서를 빌었어요. 콩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원님은 새어머니와 팥쥐를 용서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답니다. 그 후로 새어머니와 팥쥐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요. 이렇게 착한 콩쥐는 행복을 찾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착하고 성실한 마음은 언제나 빛을 잃지 않아요. 콩쥐처럼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이 꼭 찾아온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비하고 따뜻한 옛날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